나의 엄마나 나의 아빠는 분명히 본인의 원가정에서는 본인이 스케이트코트를 당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피해자야. 근데 떨어져 나와서 자기 가족을 이뤘을 때 나를 스케이트코팅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배경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스케이트코트 영상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영상을 찍었던 건 날이 좀 추울 때였는데 어느덧 이런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찍을 영상은 많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학대 가해자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는 학대를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는 가해를 하는 사람인데 엄마의 원가정에서, 외가댁에서 혹은 나의 아빠가 나의 친가에서, 아빠의 원가정에서 스케이트코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이트코트 출신인데 내 부모는 나한테는 나에게 스케이트코팅,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가해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가족 안에서 누군가 타겟을 잡아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만만한 사람, 혹은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가장 남에게 도와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다 너 탓이야, 네가 문제다, 아빠가 실직을 하면은 너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뭐 엄마가 허리가 아프면은 너가 태어날 때 머리가 크게 태어나서 그렇다, 뭐 오빠가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면은 너가 뭐 집에서 오빠 얘기를 안 들어줘서 그렇다, 이런 한 사람을 딱 콕 집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난과 책임을 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저는 엮이는 가정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은 스케이트코팅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 나는 스케이트코트야. 이거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맞아.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야. 자,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스케이트코팅,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학대하고 괴롭히고 비난을 전가하는 이것은 세대에 걸쳐서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를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건 혹은 여러분의 이모건 혹은 뭐 막내 삼촌이건 누군가 스케이트코트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를 보면 또 누군가 스케이트코트가 그 세대 안에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좀 더 나이가 많은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조카 세대를 본다면 그 안에 또 누군가가 스케이트코트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이트코트의 존재는 세대에 걸쳐서 대물림되며 누군가 한 사람을 타겟해서 비난하는 이 패턴 역시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의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를 우리가 세대에 걸쳐서 대물림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근데 이 엮이는 과정에서는 이 스케이트코팅이라는 것을 대물림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케이트코팅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위의 세대에서는 누군가가 스케이트코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스케이트코트였을 수 있고, 그리고 또다시 자기가 부모에게 배운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족의 역할이란 이런 거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족이 돌아가는 이 구조라는 게, 이 시스템이라는 게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거니까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했을 수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지만 굉장히 자주 만나고 막 가까이에 모여 살고 때로는 함께 살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한번 스케이트코트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밑에 조카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스케이트코트가 계속 스케이트코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카랑 나의 딸, 내 아들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삼촌은 저렇게 똑똑한데 엄마는 멍청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했다며?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다 엄마 때문이야. 누가 그랬어? 이모가 다 말해줬어. 외할머니가 그랬어. 뭐 이러면서 그 스케이트코트를 자식이나 조카들 세대가 이 위에 있는 이모나 나의 뭐 부모 세대를 스케이트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뭉치면 스케이트코트 한 명이 생기고 흩어져도 각 가정에서 스케이트코트가 한 명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엄마나 나의 아빠는 분명히 본인의 원가정에서는 본인이 스케이프고트를 당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피해자야. 근데 떨어져 나와서 자기 가족을 이뤘을 때 나를 스케이프고팅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의 시스템이고 가족의 다이나믹이고 가족이 돌아가는 구조이고 그렇게 해야 가족이 굴러간다고 아니까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스케이프고팅을 당했던 사람이 나를 스케이프고팅을 할까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당해봤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엔. 자기가 다 당해봤으면서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한 명은 스케이프고트가 돼야 합니다. 한 명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케이프고트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게임할 때 순례를 하죠. 한 명만 순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순례를 하는 한 나는 순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케이프고팅을 당했던 사람이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어머 쟤 좀 만만하다. 쟤 좀 큰 실수를 했네. 쟤 좀 엄마 눈 밖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네. 쟤 좀 애가 미숙하네. 좀 성숙하지 못하네. 좀 애가 얕지 못하고 못되지가 않네. 너무 착하네. 자,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한테 재빨리 그 순례 자리를 넘겨주고 너가 순례야! 이러면서 자기는 뒤로 딱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스케이프고팅 함으로써 나는 스케이프고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것이죠. 스케이프고트였던 사람이 가해자로 되는 것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왜냐면 내가 아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그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누군가를 타겟으로 잡아서 공격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설사 나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설사 내가 낳은 나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패턴을 빠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이프고팅을 당한다고 한다면 세대 간에 내려오는 스케이프고트의 대물림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의 세대에는 누가 스케이프고트인지, 내 세대에 혹은 내 부모나 내가 만드는 가족 안에서의 스케이프고트는 누구인지 이것을 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스케이프고트가 돼야 하기 때문에 스케이프고팅을 당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무슨 죄를 지었다거나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다거나 무슨 뭐 배은망덕하거나 뭐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뭐 까탈스러워가지고 부모를 괴롭혔다거나 뭐 절대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고 그냥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냥 내가 그것을 당한 것 뿐입니다. 뭐 여러분이 외동이기 때문에 다른 뭐 스케이프고팅을 당할 만한 자녀가 다른 형제가 없어서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러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러분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의 구조에서 오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행동 패턴에서 오는 것이지 절대 스케이프고트가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패턴을 이제 내가 끊고 내가 부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케이프고트가 이 엮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사람입니다. 스케이프고트가 가장 먼저 전문기관, 전문 상담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멘토라든지 어떤 정부의 기관에 찾아가서 요청을 받는 사람입니다. 스케이프고트가 이 과정을 가장 먼저 탈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불리한 순례의 자리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스케이프고트들은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새로운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서 내가 순례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죠. 이것은 비겁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스케이프고트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족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가족 안에서 머물 수 있고요.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스케이프고트가 다른 사람을 스케이프고트로 만들 수 있는 기회 혹은 내가 나르시시스트의 오른팔, 앞잡이가 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잘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재빨리 플라잉 몽키가 되어서 앞잡이가 됩니다. 내가 평생 우러러보던 그 자리, 엄마나 아빠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고 지지를 받고 뭐 용돈도 두둑히 받고 뭐 학원도 마음껏 다니고 어디 특별한 일 있을 때 부모님이 데려가주는 그런 그 골든 차일드가 되는 그 기회를
스케이트코트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스케이트코팅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려서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재빨리 거머쥐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 가게도, 그러니까 내 가족의 구조, 특히 이제 세대별의 가족의 구조를 한번 차차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서 혹은 생각해보시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